보이고요. 저희는 CS236 Deep Generative Models로 한 학기를 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인트로덕션을 맡게 된 최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인트로덕션이다 보니까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려다가 말았고, 대신에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1학기 때 들었던 그 수업에서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대충 그 챕터 하나 쭉 그냥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될 수 있을지 대충 느낌만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부터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라고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반대로 이제 이거의 대우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결국 같은 얘기인데 내가 이해하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이게 결국 Generative Modeling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거를 직접 만들어냄으로써 그 개념을 정의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들면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러한 분야에서 그림을 결국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림에서 어떤 설명을 주고 이 설명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봐 했을 때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그 설명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우리는 컴퓨터 비전에서의 제너레이팅을 할 수 있고 또 컴퓨테이셔널 스피치라고 하면 어떠한 이제 음성을 이제 생성해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같은 경우도 어떠한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아니,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쪽에서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고 약간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위에 있는 정보가 있죠. 여기서 큐브 모양이 있고 어떤 색깔, 위치, 크기 뭐 이런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들을 뭐 원래 이게 내추럴 랭귀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generating 한다, 만들어낸다의 의미에 맞는 거죠. 그래서 위에 뜻에 맞는 아래에 정확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우리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분야를 알아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꼭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아까 봤던 몇 가지 네 가지 분야에서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비슷한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를 함으로써 만들어내고 또한 만들어져 있는 걸 바탕으로 거꾸로 inference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 줄여볼게요. 거꾸로 이제 인버스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설명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무언가로부터 거꾸로 설명을 다시 가져오는 이해를 하는 이거를 이 두 개의 서로 상호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거가 이제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도 이게 일관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 통계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주더라도 좀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나올 텐데 확실한 정보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결국 일종의 확률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터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정보, 이미지 오브 bedrooms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 전혀 다른 그런 데이터들이 샘플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더해서 데이터의 지식을 더해서 이걸 이해해보자. 약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항상 필요하지만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데이터에 좀 더 치중해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픽이라는 분야에서는 기존의 그래픽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그래서 어떤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소켓 그 자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래픽을 그리는 거에 좀 더 중심적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그래픽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수없이 많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그 그래픽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거를 하는데 이제 그런데 프라이어 너리지가 이제 덜 쓰이는 그런 대조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살짝만 소원하고 싶은 게 네, 파일 노ले지 약간 물리학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것도 맞고 이제 이 수업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 가이던스를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가이던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샘플링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물리학적인 정보 같은 걸 넣어서 혹은 화학 저는 이제 모lecular 생성한다 하면 화학 정보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에너지를 낮게 하는 법을 알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걸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샘플링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랑 좀 구별을 해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한 모델이 샘플링을 할 때 그 프라이어 놀리지가 들어가면은 그 그러니까 뭐라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갈 때 가는 방향이 조절이 되는 식으로. 약간 가이던스를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래픽 같은 것도 그 학습을 할 때 넣는지는 모르겠고 생성을 할 때 물리학 법칙을 따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을 그런 침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모델이 침대 사진을 새로 생성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배울 때 얘가 이제 학습 그냥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막 넣어주다가 얘가 학습을 하다가 약간 침대라는 건 베개 두 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베개 한 개가 있는 거랑 세 개가 있는 거를 이제 선별해서 넣어준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프라이어 놀리지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그러면 약간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좀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저 방 이미지를 모델이 생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프라이어 놀리지를 약간 호텔 방 같은 걸 좀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모델 프라이어 자체는 제너럴하게 배우고 그런 느낌인 건가요? 뭐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뭔가 그러니까 학습할 때랑 약간 생성할 때랑을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말씀하신 거는 약간 제너럴하게 학습을 하고 생성을 할 때는 어떤 스페시픽한 호텔방이라는 어떤 컨셉을 잡아갖고 생성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혹시 그게 저 프라이어 그것도 놀리지가 맞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 텍스트를 통한 가이던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텍스트보다는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 자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유저의 의도가 이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뭐 호텔방에 있는 침대만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뭐 호텔방에 있는 침대 사진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셀렉션을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말씀 아니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어쨌든 간 데이터로는 일단 그냥 다 아, 네. 집어넣어서 최대한 다양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네네. 데이터를 제너러티브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파이트닝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약간 뭔가 샘플링을 할 때 저 프라이어 놀리지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프라이어 놀리지라는 개념이 그게 맞는지가 궁금해서. 여기서 프라이어 놀리지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완전 프라이어 놀리지만 이용해서 그 침대 사진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굳이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침대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정보를 주고 사실 캐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만들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완전 프라이어 놀리지의 극단에 있는 것 같고 설계를 하는 거죠. 네,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디스코스라고 이제 정의 찍혀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겠네요. 조금 오른쪽이면. 음, 근데 결국 여기서의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쪽에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걸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그거를 중점적으로 우선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런 거고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데이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네. 물론 근데 여기에 프라이어 놀래지가 필요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두루뭉실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프라이어 놀리즈는 그 학습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룰 베이스로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을 인테그레이트 하고 싶은 거가 그 얘기였어요. 예를 들어 뭐 그냥 파이어 논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침대를 제너레이트한 모델을 뭐 만들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적. 일단 다리 네 개를 만든 다음에 뭐 그렇죠. 침대는 무조건 다리 4개가 필요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 숟가락은 무조건 5개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프라이어 놀리즈를 할 수 있어. 좋아요. 여기서 많은 사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Statistical Generative Models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probability distribu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냐면 데이터는 일종의 우리가 원하는 매우 큰 데이터 풀에서의 샘플인 거죠. 그래서 이 사진만 해도 이 천장이 검정색일 수도 있고 뭐 여기 문이 하나 더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변종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샘플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 이미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는 친구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런 사진이 있는데 뭔가 갑자기 지붕이 뚫려 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방팔방에 이상한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다든가 그런 이제 상황이 오면 더 낮은 확률을 나오게 해줘야 되는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버비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결국 높은 확률이 되게 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느끼기엔 트리비얼하지 않다고 예전부터 좀区別하지 않죠. 네, 그쵸. 이게 역과정 역함수를 항상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수학적인 그 기반이 필요하죠. 그거를 뒷받침하는데. 음. 역함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미지도 하나의 약간 어떤 벡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벡터에 대해서 probability를 이제 매핑을 하는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높은 probability를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역함수가 있는 걸 수 있죠. 네. 뭐 이제 완전 역함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빌리티니까 이제 뭐 약간 이런 함수처럼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함수처럼 역함수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확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대충 그래서 노멀 분포를 주고 그 노멀 분포를 다시 이제 다른 분포로 옮기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멀 분포에서 가운데에 몰려 있으면 제일 확률이 높고 네. 바깥쪽에 있으면 확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일종의 확률 함수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거꾸로 노멀 함수를 다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른 걸 만들고 약간 이런 것들을 네. 디퓨전 모델 말씀하시죠. 퓨전 모델 컨셉 그거였던 걸로 듣긴 했었는데 그냥 제너티브 모델의 컨셉 자체가 그런가요? 그거 아니면 B도 그렇게 그런 하네. 거 같아요. 근데 모든 제너티브 모델이 노멀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너무 인버스 맵핑을 하는 것 자체가 편성 모델 수학적인 관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목적성에 있어서 그런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조작하는 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시뮬레이터 결국 우리가 만든 데이터 시뮬레이터 있다 했을 때 얘는 데이터를 이제 뱉어내는 친구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면 뭔가 입력값을 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을 만든 거에서 이제 뭔가 확률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걸로 넘어와서 이제 이 아래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입력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만드는데 입력을 할 때 뭔가 포텐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찍힐 만한 그런 데이터 포인트를 줘서 결국 그 확률 값이 나오게 하는 그런 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뭔가 확률적인 게 연관이 된다. 통계적인 지식이 동원이 된다는 것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봤던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Generative Model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실제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시들이 있고 또 어떤 범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뭔가 나이브한 그림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그림으로 만드는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인데도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 그림 전부가 왼쪽에 있는 그림의 키포인트를 다 캡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구조가 좀 많이 다르죠. 여기서 비슷한 듯 좀 많이 달라요. 여기는 창문인데 여기는 문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도 이제 둘 다 의미가 전달되는데 또 느낌은 전혀 다르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저 그림에서 빨간 파랑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걸 감이가 있는. 궁금했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그냥 왜 굳이 색칠을 들어서 하나의 색깔로 하면 되겠어. 이거 예쁘라고. 네, 넘어가세요. 여러분 먹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어, inverse problem을 solve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음, 어떤 여기는 어떤 예시냐면 어떤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이미지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나오게 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실제 이 사진을 리컨스트럭트 하는 그런 부류의 예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요한 해결할 수 있는 범주의 문제들 중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에 비해서 아웃라이어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건데 이 그림은 어떤 예시냐면 평소에 보던 스피드 리밋 사인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억지로 얘를 85로 바꿔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과속하다가 이제 큰일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평소에 보던 숫자랑 좀 많이 다르다. 이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 probability 값이 낮은 값이 나오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해서 아웃라이어 디텍션 한다. 이러한 예시가 있고요. 아웃라이어를 거르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아웃라이어만 살리는 데도 쓸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가 또 있냐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한국어 글씨체가 있을 때 거기서 한국어를 예를 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쓴 한국어 아니면 외국 문자를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라이어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데 쓸 수 있겠죠. 제너티브 모델이랑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모델들도 이제 여기 연관이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아웃라이어 디텍션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제너레이션 모델로 풀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어. 근데 오히려 더 상위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오히려 그 포괄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냥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유명한 문구 중에 그거 있어요. 이걸 제너레이티브 모델 is secretly 뭐였나? 클래시파이어 모델 이런 네. 사실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모델이다. 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으면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트도 할 수 있고 인버스로 사실 만들 수도 있으니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다. 좀 반대라고 생각하는 건 반대요. 클래시파이 하는 거는 이제 확률 분포의 생각하면 반대 아니에요? 여- 어, 서로 트레이닝 비슷할지 몰라도 여기 있다. 제로샷 클래시파이어라고. 공유해 주시겠어요? 똑같이 약간 지마요. 어떤 네.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다 찾을 수 있으면 사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인버스 샘플링을 래핑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그쵸. 하게 또 다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 할 때는 사실 그 디스트리뷰션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냥 인버스 래핑이라는 것만 추가가 되면 이제 모델이 그거를 학습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반대는 왜 반대예요? 어 그냥 저 그냥 확률로만 생각했을 때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t g 기분 x를 만드는 거라면 저는 제너레이티브는 t x 기분 g를 생성하는 것 반대로 약간 뭐를 인풋으로 받고 뭐를 아웃풋을 내느냐의 측면에서는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거 보면 자율주행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강의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럼 자율주행 차가 이렇게 저 표지판을 이제 두 개를 보잖아요. 네.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저 인풋이 이미 그 제너러티브 모델이 이렇게 많이 배워져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다 있는데 35라는 저 숫자는 분포가 뭐 이 도로에서는
뭐 괜찮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고 85라는 게 인풋으로 딱 들어오면은 그 내가 배웠던 데이터 상의 디스트리뷰션 봤을 때 이건 진짜 너무 낮다. 그러니까 그 그 확률 값을 가지고 어느멜 딕테이션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제 생각은 여기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는 저 이미지 자체가 약간 너무 그럴듯하지 않은 그 확률이 낮은 이미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35도 있을 거고 40도 있을 거고 50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기 표지판에 나와 있는 형태가 있는데 쟤는 뭔가 평상시에 보던 85하고 다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쟤는. 아, 실제 85가 있는데 85 중에서 없는 형태라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이해를 형태의 이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저희는 숫자로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지만 걔네들은 그 인베딩된 분포, 예, 그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논문을 제가 읽어보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얘는 거기서 벗어났다. 그 거리로 아, 아마도 할 것 그렇게 언어를 디텍션을 하는데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크리스파이어를 훈련시켜 가지고 했지만 제 추론입니다. 이게 미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원래는 보통 그렇게 했지만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해도 잘하더라. 좀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체험을 했던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수능 영어 문제를 AI가 만들고 있습니다. LLM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태스크 중에 이제 PDF를 넣으면은 여기서 문제를 낼 만한 부분을 추출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었어요. 이걸 저희는 어노말리 디텍션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말하다 보니 아니네. 이거 그걸로 했어요. 제너티브 모델로 안 하고 그냥 저 뭐더라? 이하스 뭐였죠? SB입니다. 네네. SVN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아니네. 근데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SVM을 해가지고 저희가 성능 올리기는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썼던 게 그냥 GPT한테 때려 박아가지고 한번 너가 발표해봐라라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치 검출을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큐샷을 좀 주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좀 슬로피한 추론을 해봤습니다. 제너티브 모델이 충분히 똑똑하다는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냥 퓨전만 줘도 클래시피케이션 엄청 잘하잖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예시들이 이거는 실제로 그 generative GAN이라고 해서 generative 모델 중에 하나의 토픽으로 나오는 그거에서 실제로 이미지 생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4년 이때만 해도 이 사진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의심하기 어려워진 그런 사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2018년이고 10년에 안젤리나 졸리 아니에요? 안젤리나 졸리를 닮은 닮은 사진, 언저리. 사람은 아니고. 아마 트레이닝 데이터 다를 것 같은데 언저리나 졸리. 저거 안젤리나 졸리는 그걸로 한 거 아닐까? 유명한 사람들 얼굴만 모아놓은 거 이렇게 네, 네. 이름 까먹었는데 셀럽이라고. 네 맞아요 그거고 저거는 일반인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신기한 팀인데. 아무튼 아무튼. 마지막 거 보면 좀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신기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이게 어떤 이슈인지 기억 안 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색깔이 다른 그런 이제 또 예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는 건가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거 그냥 ODI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잘 만들더라고 이런. 그런 느낌인 기억을 하는 진짜로? 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얘도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방금 전에는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이런 거와는 또 다른 분류인데 이제 태스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죠.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달라 했을 때
astronaut riding a horse라고 했을 때 실제로 원래 그런 인풋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주 비행사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그걸 상상해서 그릴 수 있듯이 AI도 이 텍스트를 보고 학습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런 거 있죠. 아, 그렇지만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저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perfect Italian meal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예시들이 또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단어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서 결함이 약간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충분히 놀랍다. 아무튼 인트로덕션에서는 놀랍다를 잘 얻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공부해보고 싶다. 뭐지? 저희 GitHub 그 프사도 뭐지? 그 뭘로 만들었는지 달리로 만들었어요. 어디 GitHub 저희 MU 그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 프사에 있어요. 이따 한번 그 링크 주시면 띄워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디테일한 이상한 아니 이상한이 아니라 디테일한 그런 디스크립션이 나왔는데도 이제 나름 나빼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달레스리라는 친구가 이런 걸 또 하는 친구라는 것 같아요. 그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프로블럼이 또 나오는데 인버스 프로블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뭔가 원래 정보가 있을 때 그거로부터 뭔가 관찰을 했을 때 다시 원래 걸 찾아보자 약간 이런 뉘앙스의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사진이 사람이 있는데 그걸 찍었을 때 낮은 레졸루션으로 찍었을 때 이제 실제 더 하이 레졸루션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실제 사진 중에 일부가 블러킹 돼서 아니면 손실이 돼서 아니면 뭐 변질이 돼서 아무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복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컬러 스케일인 거를 그레이 스케일로 찍었다 하더라도 얘를 원래 색감을 찾아내는 이런 인버스 프로블럼에 또 이제 이런 범주 문제도 잘 쓸 수 있다. 역함수를 잘 찾는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일단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인버스 프로블럼을 볼 수 있죠. 어떤 실제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했거나 아니면 봤거나 했을 때 이거를 어린아이가 그렸을 때 이 모습을 실제 모습을 다시 구현한다. 약간 이런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꿈에서 어떤 꿈을 꿨을 때 어떤 꿈을 묘사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잠에서 깨자마자 잊지 않으려고 그려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아무튼 정보를 기반으로 꿈의 모습을 구현한다.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랑 그 진짜로 동급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그 결합해갖고 실제로 꿈의 모습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일본 연구진이었나? 일본이 왜안 나? 일본도 있을 거고. 약간 꼭 해보고 싶네요. 제 꿈들이 참 괴랄해가지고. 그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아까 이제 왼쪽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대충 그린 그림을 이미지로 바꾸는 거라 하면 오른쪽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사진 있을 때 수정을 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보면 바다에 지금 위에 성의 모습이 잔잔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초록색, 갈색 이렇게 색을 입히니까 바닥에 나무 같은 게 있는 걸 바뀌었죠. 잘 보시면 위엔 아래 거는 하늘을 색깔이 바뀌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히 생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진을 수정한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텍스트로 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잖아. 그러네요. 이렇게 애마존에 앉아있던 친구를 이제 활동적이고 나쁜 친구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찍을 때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바로 컨스트럭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재생성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소리 말 생성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스피치로 만드는 건데 The Blue Lagoon is a 1980 American romance and adventure film directed by Randall Kleiser. 뭐 이런 게 된대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번씩 들어볼래요? The Blue Lagoon is a 1980 American romance and adventure film directed by Randall Kleiser. The Blue Lagoon is a 1980 American romance and adventure film directed by Randall Kleiser. 그래서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느낌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So it was fantastic share. Jag stod så man på att inte som man citat i Jordan med den där det så I'm flash. 진짜 영어가 아니라서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언어예요. 언컨디셔널인데 이게 그냥 생성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약간 그 불리한 거죠. 약간 디퓨전으로 한글 만들었는데 약간 한글 같은데 외국인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글씨체만 한글이고. 그런 거 같아요. 궁금해 많았어. 약간 제설적인 제너티브 모델의 특징이 조금씩 잘라서 보면 되게 많이 되는데 전체를 합쳐서 보면 약간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냥 이제 달리 같은 애들이 특히 그런 게 많이 두드러지는 조금씩 잘라서 보면 되게 괜찮은데 전체적인 구도가 엄청 이상하다거나 원근감 이상하다거나 이런 점들이 많아요. 뮤직에서도 같은 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약간 꿈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모델들 이름에 드림 들어가는 이름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포장을 해보는 그 중에 그런 건 있겠죠. 제가 비슷한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이게 트랜스포머 기반이니까 요즘은 그 콘텍스트 윈도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 CNN도 이렇게 제가 들은 건데 CNN 기반 유넷도 CNN 기반이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져가니까 여기만 보고 네,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생각해달라고 가장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그런 사진이 고양이 머리가 여러 개 있네. 네. 그렇게 생성이 된다고 이제 있거든요. 고양이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한 개 있는 게 가장 프로볼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윈도우가 한정돼 CNN의 윈도우는 이제 윈도우가 미아를 이 윈도우가 잣대를 넣는 거지. 고양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많이 나오고 고양이를 만날 확률이 제일 높은. 그렇죠. 각 윈도우마다 그 달리 같은 거 생성시키면 예를 들어서 뭐 연필 생성을 하거나 막 연필 100개 생성하고 만들어서 됐거든요. 요즘 나오고 있지만 안 알려줘요. 네, 좋아요. 그리고 아까 스피치를 에서도 똑같이 low resolution에서 high resolution으로 가는 generative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예시들이 있고요. 잠깐 감상을 하고 사진만 이건 따로 안 틀게요. 네, 틀까요? One is investment, one is reform. One is investment, one is reform. 확실히 나아진 걸 들을 수 있죠. 좋아요. 그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말에 이어질 말을 예측해보자. 이런 태스크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 모델에서 A 플러스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제 써줄 수 있죠. 뭐래요? 한번 해볼까요? 뒤에 안 나와요?
있네요. 엄청 길게 말이 너무 많아.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진짜 알맹이 없는 거. 교과서만 봤어요. 제너티브 모델 특 알맹이 없어. It is good advice for any student who is taking his or her first course in machine learning. 두루뭉실한.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리스트로 생성해서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나 공감이 가는 것 같은 거 있나요? 7개 중. 교수를 만나. 지금 메이플 받는데 교수 만나요. 대학원에 가게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에이플 받는 거 어렵대요. 그래서 translation도 있습니다. translation 이거 같은 경우는 인코더랑 디코더 나와 있는 그런 예시가 있죠. 코드 제너레이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코드 구글 콜앱 쓰는데 1학기 때 갑자기 그 자동 생성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 치면 다 나오거든요. 한 6줄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코딩하는 스타일이 있을 때 처음에 몇 줄 쓰면 이제 다음에 제가 뭘 쓸지 이제 잘 예측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몇 번 좀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비디오 제너레이션 있고요. 이것도 약간 일종의 사진 정보가 있었을 때 이어지는 몇 초간의 그 사진들을 쭉 생성해내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뭐야? 왜? 뭐 이런 예시들이 있는. 음악은 따로 붙이는 거.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음악 AI가 제대로 해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 같지? 수성모도 만들면 되는데 수능 AI는 진짜 영화 예고편 훌렁거리는 느낌은 되게 멋지.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보지 않지가. 근데 오픈 AI는 잘하잖아. 소가.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던 것들보다 좀 더 긴 이제 신기한 근데 동영상이 있죠. 긴 척하는 거 같아. 사실 짧은 거 엄청 많이 연결해 놓고 그쵸? 5초짜리 진짜. 그래도 컨시스턴트 하니까 컨시스턴스. 그러니까 내용이 막 그 밈들 보면은 중국 밈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갑자기 끌어안고 갑자기 라면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맞아요. 그 인스타에서 본 것 중에 막 몇 개 그 계속 바뀌던데요. 뭐 네네. 불났다가 서핑하다가 뭐 네. 싸우다가 뭐 결혼하다가 막 청소하다가 빗자루가 갑자기 공작 쓰대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컨텍스트 윈도우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이게 좀 좋습니다. 다른 이거 문제. 그 다음에 나오는 뭐야 이거 이미테이션 러닝 이것도 과거의 관찰을 기반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로봇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행동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약간 여기도 그러면은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액션이 있고 리워드가 있고 이런 형태일까요? 액션가가 이미테이션
저는 그냥 강학습이랑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건 다를 것 같아요. 강학습이랑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화면을 제너레이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 열정을 제너레이트 그렇겠죠. 쟤는 그 좌표 값을 제너레이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강학습이랑은 완전 다른 제품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딥페이크까지 나오죠. 와, 왼쪽에 있는 사람을 정말 다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교수님인가? 맞아. 맞아요. 딴 사람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스페인 뭐지? 그쪽에 특별해진 것 같죠? 말하시는 분. 그래요. 아니었어. 이름도 아, 이름도 스테파노라. 네. 그래요. 그 스페인 거야. 네, 스페인가. which are enemies to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So, for instance, they could have me say things like, I don't know, Killmonger was right, or Ben Carson is in the sunken place, or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딥페이크라는 거죠? 이 네. 영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그거 아니에요? 그 미국 코미디언이 목소리 따라하면서 막 하는, 그거를, 그 얼굴을 씌운 거예요? 그런 거 같았는데 아닐 수 있어. 가짜일 수 있어. 이것도 딥페이크였어. 페이크가 너무 많아. 그쵸?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예시들을 봤는데 다 그러니까 거의 다 키 컨셉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태스크를 행하든 결국 우리가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로 이루어진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라는 거가 목적이 있고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뭔가 비교하는 여기서 P 세타가 이제 결국 우리가 아마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런 거라 아니 가상으로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관찰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냐 약간 이런 예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학습을 어떻게 하고 결국 예측을 그러니까 그 도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인퍼런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우게 될 거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 담긴 내용이고요. 여기 뒤부터는 이제 저희랑 상관없어요. 저희가 과제를 하진 않아요. 아직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네 아마 없는 점이요? 근데 그 메일로 보내면 해준. 해준대요? 안 해봤는데 해주지 않을까요? 에? 과연? 성당생인 척. 그래서 그냥 이런 게 필요하대요. 네. 이런 지식이 필요하대요. 네, 일단 PPT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가지 정도 덧붙이자면 이 에르니스트 유 교수님이 1학기 때 강의하시고 저희 학교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페이지는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강의 자료 같은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제 같은 것도 여기서 그 나름 좀 얻어갈 게 많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그리고 대충 매 주차별로 뭐 있는지 한번 쭉 실라버스를 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
maximum likelihood를 찾는 거. VAE, GAN, 뭐 normalizing flow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여기 있는데 그냥 한번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한 빠르게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unsupervised learning이고요. 그래서 따로 레이블이 없고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제 했던 것 중에 그 학습을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1에서 10까지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레이블을 랜덤하게 바꿔도 였나? 잘 학습이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쓴 데이터가 있을 때 걔를 랜덤하게 셔플해서 예를 들어서 임의로 10개의 그룹을 나눈 다음에 아, 신기하네.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로보피팅의 위험성이 잘 그런 이유니까. 임의로 끊어놓는 게 같은 그룹 안에 0도 있을 수 있고 1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 걸로 기억을 아무런 하고 규칙이 없는 분류를 잘 하더라. 뭘 맞히는 건데요? 로보피팅. 0도 있고 1도 있는데 그럼 레이블에서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한번 그렇게 해서도 이제 그게 뭐였는지 그러면 찾아볼까요?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는 뭘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알 수 없는 계속 세계만의 맞는 거네요. 세계만의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평가할 수가 없지 않나? 그렇죠. 제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저도 그렇게 평가는 안 될 것 같긴 해. 그냥 아무튼 답을 내려야지 그래 맞는지는 의미 있는 수가 연구를 없으니까. 그러니까 트레이스에서의 학습은 어느 상황에서든 어지간하면 되더라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고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트레이스 잘 맞춘다고 해서 인정하니까.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그동안 근데 저번에 그 MBTI 예전에 할때 있잖아요. 그때 트레이스에 80%가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예 영상을 가지고 그 MBTI를 맞추게 했는데 트레이스에서 85%까지 올라갔어요. 당연히 그 테스트에서 제일 높게 나온 게 7.5%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따져봐야 되는 게 6%가 이제 그거예요. 그 베이스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16개니까 6%가 베이스라인인데 저희가 7.5%까지 나왔거든요. 테스트에서. 찍는 것보단 낫네요. 그 뿔만 네? 뿔만 몇 나왔어요? 그 뭐지 그 C를 바꿨을 때요. 네. 그때 6.8에서 7대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래도 찍는 것보다 잘한다. 찍는 것보다 나간다. 아니면 그럼 쓰긴 써야겠네요, 모델. 그죠 그죠. 안 쓰는 것보다. 아니면 그냥 그 특정 MBTI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컨트롤 매트릭스나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 MBTI도 동일하지 않고 약간 많이 내서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찍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7.5% 나올 수 있죠. 그냥 찍어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제대로 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문제니까 어려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모델이 관상 보고 MBTI 맞추는 그런 느낌. 네. 우리나라에 ISTJ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ISTJ. ISTJ 네. 맞죠? 그러면은 한국이 같이 생겼으면 ISTJ라고 그러면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나오는 거예요. 에포스코를 항상 봐야 된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요.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는데 대충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늘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늘리면 자기 자신 그대로 주는 항등함수를 주게 되면 에러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를 최대한 줄였다가 줄이는 인코더가 있고 이제 정보를 최대한 담은 다음에 디코더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왔을 때 최대한 손실이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압축 파일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고요. 그 오토인코더
뭘 시키는 건지 알려주면 좋을 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키 정보들을 담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냐면 어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나리시스라는 이런 거에 논리니어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대충 뭔 느낌이냐면 아마도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상에 데이터가 쫙 퍼져 있을 때 그것들이 그래서 y는 x 방향에 거의 분포해 있다 이러면 이쪽 축이 좀 더 중요한 팩터니까 그런 거를 남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마 데이터셋의 분산을 제일 크게 유지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하죠. 의미 없는 것들을 날려버릴 정도로 작게 지금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생성되는 것들을 의미 없는 게 날아가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압축을 한 데 쓸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기본적인 키 팩터가 공통적으로 있는 애들을 클러스터링 하는 데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인생생 보셨으면 신나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거 그러면은 클러스터링 할 때 레이턴트 벡터가 차원수가 낮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링 한다는 얘기입니까? 클러스터링 다시 한번 그 지금 보면은 네. 클러스터링 할 때 위에 아까 페이지 저거 그러면은 레이턴트 벡터 가지고 클러스터링 하는 건가요? 저 인풋은 그냥 네, 그런 사진만 것 보면 4차원이고 피처는 낮아졌으니까 클러스터링 먼저 레이션 되려고 라고 하니까. 네. 윤진님이랑 신희님이랑 다른 두 분이랑 같이 진행했던 연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문장 벡터를 스타일과 혹시 저번 주에 설명하셨나요? 이제 선생님? 뭐 한다고는 막 자기소개할 때 하셨어요. 대략만 네, 저도 이제 제가 완전 100%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런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그 벡터가 미닝 벡터와 스타일 벡터로 나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문장들에서 미닝 벡터와 스타일 벡터를 분리할 수 있을까? 라는 연구를 해봤는데 저희 결론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결론을 냈었고 그때 VA를 써가지고 거기서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아, 그게 여름방학 때 논문 쓰자고 올라온 거. 네. 그래서 논문 쓰면 보니까 되게 소원이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피규어도 다 써가지고 네, 뉴립스 워크샵인가? 거기 냈다고. 오, 와. 제가 언어학과 스타일리스틱스 자료 보내드렸는데 보고 있나요? 아, 도움 됐어요. 그거 아마 인트로덕션에 들어있을걸요. 아, 진짜? 네. 올려드릴까요? 그거까지 감사의 말에다. 네, 스테이블 땡스. 근데 뭐 억세된 거 아니시겠지? 어떻게 되면 피자 파티가 여행이니까. 그래서 뭐 아노말리 네. 디텍션에도 쓰이고 쭉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 플로우 모델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었던 건데 결국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어떤 그 분포가 있을 때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 x를 잘 변환을 시켜서 이제 정규 분포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로 바꿔 놓으면 이제 거꾸로 샘플을 할 때 역과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디퓨전 개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는 생성 모델이 이 메인스트림이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은데. 생성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일단 그 여기서 보면 normalizing flow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마 이게 그 이런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뭐 약간의 미적분학 지식이 들어가서 원래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트레이닝 하기 전에 그러니까 플로우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그
잠시만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실제 x 값에 대한 분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나올 확률이 높고 이제 0과 1 사이에 나올 확률이 꽤 있고 나머지 매우 큰 숫자나 매우 작은 숫자는 안 나오는 이런 분포가 있다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샘플을 해가지고 이 x에서 z로 가는 플로에다 대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네, 순수히.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되면 0.4가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1이 대입되면 뭐 여기서 0.8이 나오고 그래서 이 왼쪽 분포에 따라서 정확히 이 값들이 나온 거죠. x에서 z 그러니까 이거 샘플을 해서 얘 씌우니까 오른쪽 방식으로 이제 z가 샘플이 되더라. 근데 이제 플로우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바뀌게 되면 이 분포가 예를 들어서 유니폼으로 가는 예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어떤 분포가 있을 때 그거를 가우시안으로 보내는 플로우를 학습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분포로 학습이 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균등한 샘플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네네네네. 이제 거꾸로 이 플로우의 역을 찾아서 얘네를 여기로 보내준 그런 걸 그러면 할 수 플로우 있죠. 함수를 이게 그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노멀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인버터블 하게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CTF 부분. 그 커뮤니티. accumulate 누적 분포 함수. 그걸 해요. 못 알아먹겠어. 수학의 정석에 있는 거. PDF PDF 아니고 CDF. 네, 그러면 알겠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있어요. 뭔가 수학적인 그 모식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합성하는 거 뭐 있고 뭐 어렵죠. 플로우 그러면 플로우가 인버터블 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무조건 인버터블하게 배울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그거를 잘 찾으려면은 약간 컴포넌트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컴포넌트를 찾아서 약간 그 다변수인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럼 그 값을 다른 값으로 그러니까 그 값들이 모인 어떤 디스트리뷰션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옮길 때 얘를 역함수가 존재하는 꼴로 이제 만들고 싶으면 그 중에서 네, 어떤 그 단변수 중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 그 컴포넌트를 잘 찾아갖고 해야지 얘가 역함수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직관이 있는데 애초에 그냥 수학적으로 인버터블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써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플로우를 나타낼 때 네. 매개화를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확실히 인버터블한 그런 그 펑션 아니, 일종의 그런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매개화를 해가지고 그 매개화된 값들을 바꾸게 되면 이 플로우 형태가 달라지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근사하는 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네. 뭔가 막 뭐 인코더 디코더처럼 이렇게 압축시켜서 컨버전했다가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수학적으로 인버터블하게만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될수 있냐. 쉽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걸 보면 진짜 그냥 했을 때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딱히 직관보다는 네. 그러니까 인버터블한 걸 다 찾는 그런 게 이게 하나의- 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게 하나의 예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보면 그냥 뭐 무슨 자코비안 대상학을 씌우는 네.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은 그럼 이거 저도 이거 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X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든 간에 저희가 네. 원하는 Z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플로우를 배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X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거든 상관없고 제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 플로우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일단 X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Z를 뭘 쓰냐에 따라서 제가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 학습시킬 때 뭔가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졌던 거를. Z의 컨디셔닝 그래서 노멀라이즈 플로우를 쓰는 가우시안 사실 제일 다루기 쉬운 애니까 복잡한 애들을 인버터블한 최소한을 써서 가우시안을 바꾸고 개미를 학습시키는 걸로 하는 이런 아이디어여서 노멀라이즈 플로우. 좋아요.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예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보통 시간에도 좀 정규 과일 엄청나게 강화되는 버전이죠. 미안해. 여기 또 잘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어떤 게 불순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서 대충 샘플링을 그러니까 어디 있었는데 뭐 아무튼 뭐 많은데 대충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확률 분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48%의 확률로 10번 연속 이겼을 때 아니 뭐 한 100번 연속 이겼을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걸 알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한 실행을 엄청 많이 해야지 그게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거의 기대값 같은 걸 구하고 싶을 때 이제 다른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서 그래서 52%의 확률로 몇 번 이겼을 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상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 파통에서 배웠던 그 약간 임포턴스 샘플링 같은. 네네 그거 얘기하는 임포턴스 샘플링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확률 계산할 때 저희가 인테그랄을 씌워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함수가 너무 어려우면 좀 익스펙테이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쉬운 함수 바꿔서 네. 프로젝트를 계산하는 여기 있는 거긴 한데 이런 아이디어가 임포턴스 샘플링.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이제 GX를 곱해가지고 쉬운 익스펙테이션으로 바꾸잖아요. 아 그러면 충분히 근사가 된다고. 충분한 근데 에러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VA 같은 데서도 네, 이용했던 그런 개념이죠. 그 Q 노말로 근사해가지고 제 과제를 그냥 보여드릴까요? 야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배울 때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디쯤이었지? 10주차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크닉. 그냥 이건 진짜 테크닉 수학 뭘로 하시는 거예요? 저거 이거 인페인팅한 거예요? 이거 그냥 과제 보고 있었어요. 과제 아까 뭔가 레이트 인페인팅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음. 인페인팅. 그래서 제 코드를 보여드리자면 과제에서 음 이게 인페인팅이고 플로어 모델은 과제가 그 같은 거 아닐까요? 아 네, 제 심수기 거의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수기 네 군데 한 번에 나오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미지가 있고 커러티드 하면 이제 리컨스트럭션 되고 약간 이런 거. 사람도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저거는 거의 그냥 가우시안 아니죠? 저 생성된 결과 거의 가우시안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그 아래가 뚫려 있는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왜냐면은 뚫려 있는 컨디션이 지금 있잖아. 아 그러네요. 근데 잘 됐다고 볼 수 있나 저거? 근데 과제에서 그러니까 과제니까요.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여기 궁금해. 실제로 여기 사진 과제 예시를 보면 대충 이 정도로 되어 있다. 그래도 알아볼 만한. 얘보단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학습할 때 매번 조금씩 상황이 다를 거라서 그래서 이 갬블러 루인 이게 임포턴트 샘플링인 건데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거의 곧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대충 읽어보면 100달러에서 시작을 하고 매번 1달러를 베팅을 했을 때 37분의 18로 이기고 2달러를 얻고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적은 확률로 돈을 벌고 이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확률로 돈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0달러, 그러니까 돈을 다 잃거나 아니면 200달러까지 돈을 100달러 더 벌거나 둘 중 한 상황이 될 때까지 일종의 그런 그 스토처스틱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600 아니면 600번 플레이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보자. 200달러로 카지노를 리브할 확률을 구해보자 하는데, 실제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단순히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이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을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해보게 되면 맞아. 그러니까 임포턴트 샘플링이 없이 계산하게 되면 매우 뚱딴지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못 이긴 거죠. 못 이기면 0, 그냥 0. 아니면 한 번 딱 이겨버리면 매우 높은 확률. 아,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나오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반면에 이제 다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55%의 확률로 이기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37분의 18을 0.55로 바꾼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거기다가 적절한 그 계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다른 것의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게 되면 실제로 0.5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확률이 이렇게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600게임까지 안 하고, 그러니까 120게임까지 하는 걸로 작은 값을 두게 되면 이제 두 개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한 결과 나오는 예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임포턴트 샘플링이 강화학습에서도 있지 않았나요? 뭐지? 있었던 것 같기도. 그 에이전트가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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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문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VA가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를 좀 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GAN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Generator랑 Discriminator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시험 문제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좋은 게 많아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강의 안 해요? 못 안 할 것 같아요. 안 아, 깨워. 원래 얼마나 했던 거예요, 강의? 이번 학기만 한 4천. 아, 딱 3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강좌를 얼마 안 했고. 다른 교수님이 맡으시지 않는 걸로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1학기 이번 1학기 때 열리고 이제 내년 1학기 때는 근데 제가 볼 때 안 열릴 것 같고 그게 통계학과 수업이에요. 수리가 없고요. 소리가 1학기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럼 항상? 근데 2학기 2번 열리고 그다음에 1년 반 지나고 1학기 때 열렸어요. 아, 자료라고 있었는데. 그러게 차려 있어. 요산. 네. 이게 자료가 꽤 유용한 게 많아요. 그래서 돼. 솔직히 들어보고 싶었는데. 인정이 어렵지 통계적이야.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저거 배웠으면 뒷돈이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저 조교님이랑 같이 손잡고 네. 있지 않아요? 조교 별거 없었는데 저도 저 이번에 컴퓨터과 조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당황스러워요. 저보다 컴퓨터 잘하는 애들 초점 유지가 되니까. 그 조교 ETL 진짜 신기하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딴 거 내가 해봤는데 조교 ETL 진짜 신기하던데요. 그래요? 모듈 추가할 수 있고 직접 파일 올릴 수 있고. 약간 안 딱 들어가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해봤어요. 그냥 나 드래그 하니까 올라가고. 네, 맞아요. 교수 해보고 싶으신가요? 요즘 지금 이렇게 신나하시는 거 보니까 성적 그레이드 네. 분들이 결정하고 그레이딩 하네. 그레이딩 폴리시까지 지금 머릿속으로 과제 다 만들어. 저 근데 그레이딩 한번 해봤어요. 그 저번에 여름학 그거 세미나 이런 거. 잘 굴러갔어요.
적당히 불러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레이딩을 그럼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SNU. 아, SNU를 직접 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제가 엑셀표를 만들어 갖고 막 항목별로 다 점수를 이렇게 세쳐요. 교수님 그래서 두 명이 와 23명도 있는가? 정도면 확률이 없어. 상위 1%. 잘 그래도 좀 나쁘지 않죠. 반장하셨어요. 그다음 고등학교 때 진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반장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 반장 너무 순해. 그쵸. 공부해야 돼. 저 정지받았으니까.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아 예. 고생했습니다. 아까 그 과제를 찾아보려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 일단 녹화하는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냥 끌게요, 좀. 다음 주.